자, 오늘 첫 번째는 제가 경기 전망을 이렇게 하고요. 간단히 해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경기 전망이 앞으로 좋아질까 나빠질 거다 이렇게 크게 계속 정확한 어떤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지고 있고 아직까지 악재 나빠져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즘 이제 우리 경기 전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 빅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분석해 보면 경제 성장률 이렇게 쳐서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죠. 이제 조회한 데이터 키워드가 그거 얘기는 경제가 지금 앞으로 나빠질지 좋을지 막 부딪힌다면 많이 조회를 해보겠죠.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슈는. 그러면 경기는 다들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건데 다들 좋아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면 당연히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생산도 정상화되고 활동도 많이 하니까 경기는 당연히 좋을 거다 그러죠. 그래서 주식도 미리 올라가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가 끝났는데 몇 달 지나고 경제 지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것만치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가 가장 주식이 위험한 거죠. 그럴 때는 그냥 급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경기가 어떻게 될지 하반기 장래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시장도 같이 한번 전망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 전략. 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 적은 돈이든지 많은 돈이든지 어떤 내가 전략을 갖고 시장을 임하고 시장에서 어떤 주식을 내가 사가지고 투자를 해서 어떻게 들고 가고 이익을 낼까? 아니면 지금 빨리 손 털고 나올까? 아니면 그냥 영혼까지 끌어다 사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전략을 다 짜놓고 자금 전략, 그 다음에 어떤 투자 전략, 자금 전략, 나의 상황까지 다 파악해서 미리 아웃도어 확실한 어떤 전략을 다 짜놔야 됩니다. 그래 놓고 실전에 임해도 그게 실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전략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유망 섹터 종목, 즉 누구나 이 방송을 보는 어떤 투자자, 1급 투자자나 아니면 정말 오늘 시작한 투자자, 초보자조차도 쉽게 리스크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 섹터와 종목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 전망입니다. 경기 전망을 보시면 미국 산업 생산이죠. 미국 산업 생산 지수는 자, 먼저 산업 생산은 내가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고 이런 거죠. 그럼 소비자들이 수요가 많으면 미리 많을 거 예상되면 미리 생산해 놓는 거죠. 해가지고 재고는 어느 정도 쌓아놓고 있다가 수주하면 그럼 팔고 또 하고 하죠. 그래서 인터벌이 한 몇 개월 있는데 그래서 산업 생산 지수를 보면 미리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 생산 지수를 보면 생산의 정상화가 본격화된다. 본격화. 자, 이제는 하반기에는 정상화, 생산 정상화가 가장 진행된다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다가 이동 제한이라든지 그래서 생산 정상적으로 못했죠. 그래서 공급 차질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공산품 가격, 모든 가격들이 다 올랐습니다. 기존에는 100을 생산하다가 작년 코로나 전과 50도 생산 못하다가 지금은 이제 한 8, 90까지 생산이 올라왔어요. 정상 생산의 양에 80 올랐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정상 궤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정상 궤도가 들어갈 거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D램이다, 비메모리나 반도체 공급이 잘 안 돼서 차질이 있어서 지금 핸드폰이라든지 하다못해 자동차까지 5월 달에는 생산 차질이 벌어졌죠. 하나의 라인을 스톱시킨다든지. 그것은 공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렇죠. 공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자재가 공급이 잘 안 된다든지 완전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좀 지연시켜서 천천히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생산 인구가 적어졌다든지
뭐 이동 제한 명령을 받아서 생산 인력이 노동자가 적게 공급돼서 적게 하는 경우 있죠. 이런 어떤 생산적인 측면에서 차질이 있었고 온라인 수요뿐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오니까 컨택 수요는 뭐 적더라도 온라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된 IT 기기들은 수요가 안정 좋았죠, 그죠? 가전분들. 그러면 관련된 반도체들 많이 들어가는데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가격도 뛰고 오히려 지금은 누적되다 보면 5월 달에는 자동차 반도체도 부족해서 자동차 반도체까지 자동차가 생산이 차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어떤 게 이제 본격화, 정상화된다. 정상화 본격화되는 거죠. 그러면 정상화 본격됐을 때 그 이후에 재고 쌓거나 그 이후에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는 이제 생산이 정상화 하반기 여름에 본격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OECD 경기 선행 지수,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니까 완전한 회복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과거에 지금 현재 지금 2017년도나 15년도 뭐 11년도 이때 회복 단계로 왔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코로나19 이전 단계를 회복했다는 얘기죠. 경기는 회복했다. 그러면 회복했으니까 그래도 주가도 미리 올라왔잖아요. 올라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했는데 전체적인 뭐 성장 증가율 말고요. YOY 증가율 말고도 생산 어떤 이제 절대적 규모로 봤을 때도 과거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수출도 보면. 그래서 주가도 다 평균 이 우리 같으면 미국도 그렇고 대다수가 평균을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빠르게 회복했다 생각. 그래서 정상화되면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식 코스피 지수를 저는 이제 코스피 위주로 주로 말씀드리죠. 대형주. 그래서 코스피는 수출 증가율 중요하다고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한국 수출 증가율입니다. 자, 한국의 수출 증가율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 OECD 한국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한국 수출만 보면 YOY 기준으로 수출 보면 올해 들어서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20일도 20몇 프로대, 20%대로 증가돼 있죠. 수출 증가율이. 5월달, 4월달은 거의 40%대 급증했죠. 이렇게 수출 증가율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증가율 급증했다는 것은 이제 대기업체들 위주의 실적이 당연히 2분기 잘 나온다는 거죠. 5월달, 4월달도 급증해서 4, 5, 6월 중에 그럼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7월 20일 이후부터는 대형주들이 대다수 수출 기업들이니까 우리 IT 기업은 수출 잘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하반기는 결국은 이렇게 수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기업도 자, 재고가 정상화 본격화가 된다. 아까 말씀드린 OECD가 뭐 경기 선행주는 정상화 다 단계가 왔죠, 그죠? 그럼 재고 리스토킹을 이제 하는데 지금 현재 재고 수준은 재고는 제로 정도 와 있죠. 즉 생산하자마자 팔리는 거죠. 생산하자 팔리죠. 그래서 서로 어떤 주사를 빨리 확보하려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그렇고요. 요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을 건설 이제 건물을 지으려 그러면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뭐 시멘트 가격도 폭등했지, 레미콘도 없지, 부족하지. 그러니까 아예 수도가 있는 거죠. 짓지를 못하는 거죠. 그만큼 공급 차질에 인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공급이 자연스레 돼 가지고 적당히 돼서 가격도 비싼 가격에 이렇게 지어서 판다든지 만들어서 팔면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 매치가 되면 비싼 가격 파니까 남아 돌아가는데 지금은 그 가격이 워낙 원자재 뛰는 상태에서 공급이 차질이 있으니까
덜 만들잖아요. 덜 만들어지죠. 덜 만들 수밖에 없고 덜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짓는 사람이나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판매량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비싸게 비싸니까. 그러면 고객들한테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만큼 비싼데 적게 만들어서 팔려니까 이게 마진이 안 그래도 적은데 마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거. 그래서 오히려 2분기 실적에서는 대형주 수출 기업보다는 이렇게 원자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중간의 업자들, 중간 하는 분들이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 회사보다도 반대쪽을 사용해서 만드는 회사들. 즉 만약에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를 만드는 셋업체보다는 자동차에 부품을 대는 기업들이 오히려 바인드 하나 설득됐어요. 그 기업도 오히려 타격이 더 크는 거죠. 반도체 부품 회사들 뭐 이런 데도 타격이 더 큰 거예요. 자동차도 뭐 관련된 거 부품 회사들 이렇게 보면 그렇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코로나19가 백신도 많이 투여되고 있어서 정상화되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으면 이동 제한이 없어지면 우리도 이제 단계가 낮아지니까 빨리 생산이 빨리빨리 되겠죠, 그죠? 그러면 먼저 생산이 되면 될 때 팔려 수요를 보고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재고가 여기 바닥이기 때문에 재고를 쌓기 위해서 생산을 막 해놓는 거죠. 그래서 재고를 한 뭐 3개월치 주로 뭐 자동차도 뭐 한 3개월 한 60에서 80일 정도 이렇게 쌓아놓는데 2, 3개월치를 일반적인 뭐 만드는 완성품들은 대다수가 한 전년 대비 재고 증가율이 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YOY 기준으로 5% 정도 3%에서 이렇게 와 있어야 되죠. 기업 재고 증가율.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제로잖아요. 이렇게 7, 8, 9월 달에는 재고를 쌓는 생산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 7, 8, 9월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생산을 하는 기업들은 재고상 계속 생산하면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생산. 그래서 생산하면서 계속 나가면서 재고를 계속 쌓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3분기는 재고 축적하는 기간이다. 그러면서 수요 계속 발리니까 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한국 경제 장기 성장률 추세적 하락세, 이것은 좀 생각해보라고 이제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보시면 장기 성장률입니다. 추세적 하락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80년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2000년도 여기 IMF 때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IMF 끝나고 회복되고 계속 빠졌다가 2010년 11년도까지 잠깐 좋았다가 또 빠졌죠. 지금 코로나 전에 코로나가 있어가 다행히 다시 돈이 풀려서 막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게 바뀌었을까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장기선 우리 추세적 하락세라는 건데 과연 추세적 하락세 멈추고 이렇게 반전했을까를 생각하면 저는 2021년 내년부터 추세적 반전이 이렇게 다시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불투명하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래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이어졌을 때 2011년부터 계속 빠졌을 때 나빴던 업종들이 있죠. 뭐 기계조선철강부터 건설부터 다. 그러면 내년부터 2021년 이후 추세적 반전이 불투명하고 추세적 반등이 실패한다면 다시 끝없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불투명한데 그것을 계속 물려서 경기 민감주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강력히 요거 한 가지도 여기서 보면 나오는데요. 자, 전년 대비 증감 인구입니다. 한국 경제 생산 가능 인구, 생산 능력의 현황과 전망 보면 과거에 이렇게 2026까지 계속 인구가 이렇게 그나마 전년 대비 증가를 했어요. 단 몇 프로라도. 그런데 이제는 인구 증가 1.0 이하로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0.98. 자, 그러면 계속 주는 거죠. 전년 대비해서. 계속 더 줄어버려요. 자,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는 것은 길게 보면 한 명 1인당 생산량이 있는데 1인당 생산량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계속 줄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벌써 들어갔는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렇게 계속 증가가 하락된다면
생산 전체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만한 생산 가능하는데 줄어드니까 그만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줄는 것을 메꿀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다른 게 없으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에 대한 생산량이 적어지면 계속 적어지면 경기가 나빠지는 거죠. 과거에 2020년대부터 지금까지 90년 동안 지수는 올라왔습니다. 그 인구는 지금까지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단 한 명이라도. 자, 이제 단 한 명으로 계속 줄어든다면 고점을 찍으면 끝없이 자산 가치는 빠질 수 있다.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투자 포인트 찾는 건 아주 쉬운데 아주 큰 것 중에 한 개가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가지고 아니면 재난이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공장이 부서졌어요. 그러면 그걸 재건하기 위해서 철강부터 기계부터 뭐 벨급 인구하고 해서 사람의 인력하고 해서 전부 다 해서 새로 건설해야 되죠. 그러면 이 추세적인 하락하는 게 추세적인 반전을 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오랫동안. 한 도시가 무너지면 도시를 건설 한 3, 4년 걸리잖아요. 그죠? 한 5년 걸려. 그럼 끝없이 생산 투입이 되니까 뭐 원자재부터 철강부터 별거 다 인구도 하는 성장을 계속합니다. 꾸준히.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죠. 바이러스입니다. 공장이 파괴된 게 아니고 공장이 수도만 한 거죠. 이제 바이러스가 해소되면 공장 그냥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적 상승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불투명하다 꼭 생각하셔서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런 것은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으니까 경기 민감주 갖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수혜주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경기가 반전을 못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장기 침체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빨리 하게 되면 만약에 올해나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한다면 세계적인 경제는 앞으로 10년 동안 암울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연준에서는 뭐 그런 생각 없으니까 그나마 연준을 기대해 보자.